GTX D 노선인 광명 시흥역 위치가 여기 스피돔 정문의 맞은편으로, 구구역은 스피돔과 가깝고 충분히 수혜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이번 달이죠. 오랜만에 광명 뉴타운 남부지역에서 일반 분양을 합니다. 바로 구구역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인데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펜네임 그리고 시공사 브랜드 다 때려 넣은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군더더기 없어서 마음에 듭니다. 카피라이트도 한번 볼까요? 서울을 가깝게, 서울은 상당히 가깝고요. 광명을 가볍게. 뭐지 이건? 구구역은 이번 달에 일반 분양 예정인데 중소기업청에 아직 기관 추천 안내문이 등록되지 않아서 정확한 분양 일정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총 15개 동이고요. 1509세대입니다. 일반 분양은 533세대인데 39, 49, 59 타입만 분양을 합니다. 84 타입은 없고요. 구구역을 포함해서 앞으로 분양 예정인 11, 12구역에도 84 타입은 거의 없습니다. 조감도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런 광역 조감도는 저도 처음 보는데 뉴타운이 한눈에 다 보이는 아주 멋진 조감도입니다. 여기서 구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9구역이 가장 반짝거리지만 저는 4구역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4구역, 5구역, 그리고 2구역, 옆에는 1구역이겠네요. 또 철산 재건축 단지인 브리에르와 헤리티지도 보입니다. 여기는 클래스티지네요. 뉴타운 남부에는 9구역, 그리고 10구역, 15구역, 16구역, 14구역 이렇게 모두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이미지네요 이거. 표시도를 보면 저는 7단지 클래스티지가 생각이 나는데 클래스티지가 도색이 정말 고급지고 멋있거든요. 그래서 9구역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임장 루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단톡방 의견들을 보면 9구역이 다소 저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역에서 너무 멀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덩그러니 올라간다, 외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9구역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롯데건설 단독 시공에 역에서 멀지 않고요. 시장을 품고 있고 주변에 초중고가 다 있고 목감천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모두 좋은 아파트입니다.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제가 지금 롯데에 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GTX D 노선이 광명 뉴타운의 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광명 시흥역 위치가 스피돔 인근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9구역은 스피돔과 가깝고 제 기준에서는 도보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분까지 절대 안 걸려요. 진짜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오늘의 임장 루트입니다. 첫 번째 코스, 광명 사거리역에서 9구역까지의 거리입니다. 영상을 찍을 당시에 정문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광명 사거리역에서 115동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두 번째 코스, 광명 새마을시장입니다. 9구역은 새마을시장을 품고 있는데 새마을시장은 어떤 곳인지 9구역과는 어떻게 인접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코스, 9구역에서 스피돔까지의 거리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도보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한산한 길이 좋아서 늘 걸어 다닙니다. 스피돔에서 GTX D 노선과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코스, 9구역 주변 아파트 단지와 학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목감천을 따라서 쭉 걸어봤어요. 첫 번째 코스, 광명 사거리역에서 9구역까지의 거리입니다. 광명 사거리 4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9구역 115동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스탑워치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먹저골목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지 않나요? 조금 더 걷다 보면 한진타운 아파트가 보입니다. 한진타운은 97년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인데요. 1633세대로 세대수도 많고 역하고도 워낙 가까워서 계속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건너편에는 광명 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정문이 나오는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대로변이 복잡하다 보니까 차량으로 아이들 등하교를 할 때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죠. 스타버치로는 12분 정도 소요되었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출퇴근할 때 파워워킹으로 걸으면 무조건 10분 컷입니다. 두 번째 코스, 광명 새마을시장입니다. 구구역은 새마을시장을 품고 있는데 새마을시장이 어떤 곳인지, 광명 중앙시장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볼게요. 이제 새마을시장으로 가볼게요. 구구역은 새마을시장을 품고 있는데 새마을시장은 광명 전통시장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맛집도 많고 있을 건 다 있는 새마을시장에 자야가 정말 좋아하는 맛집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개 좀 해줘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새마을시장이 맛집이 진짜 엄청 많은데 이쪽으로 여기가 먼저 이제 들어가 먹자골목인데 여기가 새마을시장의 정문은 아니죠? 정문은 아니고 먹자골목 입구. 지금은 이른 시간이라서 아직 영업을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예요. 월매식품. 우리 정말 여기 너무 사랑하는 곳. 맛있고 여기 사장님도 엄청 서글서글하게 잘 받아주고 되게 좋아요. 여기서 진짜 먹고 깜짝 놀랐던 게 제육볶음하고 두루치기. 아는 사람은 아는 동네 맛집이랍니다. 맞아요. 한 군데 더 소개해 줄래요? 그 다음에 진짜 명태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가는 곳인데 옛날 허름한 높은 느낌이긴 한데 되게 맛있는 집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까 지나왔던 구구역이 나와요. 쭉 가서 저쪽으로 꺾으면 115동이 나와요. 맞아요. 명태찜은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꺾어요. 왼쪽으로. 여기구나. 신바람 명태. 되게 동네에 오래된 토박이 주민들의 아지트 같은 맛있어요. 여기구나. 여기는 식당들이 다. 이제 새마을시장 정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전 자야의 선거사무소를 지나서 맞은편이 바로 정문이에요. 새마을시장 정문입니다. 이 새마을시장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구구역이 시장을 품고 있다. 전통시장 말고 다른 시장이 또 있나요? 이런 반응들이 좀 많더라고요. 광명에서는 큰 시장, 작은 시장으로 불리는데 큰 시장은 4, 5구역이 있는 광명 전통시장을 얘기를 하고 작은 시장은 여기 9구역이 있는 광명 새마을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끝이 보이거든요. 쭉 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요 골목 끝으로 가게 되면 후반섬이 19역의 2단지가 바로 보입니다. 저희는 쭉 직진해 볼게요. 확실히 큰 시장보다는 조금 한산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느낌 탓인가?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새마을시장의 길이 광명 전통시장 큰 시장보다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나 요즘 이거 좋더라고. 24시간 계란을 살 수 있는 거잖아. 쭉 나가다 보면 이렇게 왼쪽에 구구역 공사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펜스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시장에서 구구역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길인데 어차피 공사를 하고 단지를 조성하려면 여기가 아마 막혀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네요. 그쵸. 야 이거 근데 시장 통행로 이거 폐쇄하면은 시장 어떻게 들어가나? 사람들이? 한동안 많이 불편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철거가 완료되어서 이렇게 멸실 상태입니다. 저 끝으로 쭉 가면은 목감천이 나와요. 그리고 구구역 바로 옆에는 해모로 이연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쵸. 단지가 조용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세 번째 코스는 구구역에서 스피돔까지의 거리입니다. 스피돔에서 GTX D 노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광명의 굉장한 교통 호재인데요.
스피돔 주변으로 광명 시흥역이 신설된다고 해서 광명 뉴타운 남부 지역도 덩달아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스피돔까지 가는 길은 여러 루트가 있는데요. 대로변을 따라 19역을 지나서 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는 한산한길로 가보았습니다. 정문은 아니지만 스피돔에 더 빨리 도착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광장을 지나 바깥으로 나오면 스피돔 정문입니다. 정문으로 온 이유는 GTX D 노선인 광명 시흥역 위치가 여기 스피돔 정문의 맞은편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돔보다 더 아래인 한국조리과학고 인근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확실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상치들이 모두 스피돔 인근이라서 이 주변 단지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혜 단지가 어디인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스피돔과 가장 가까운 19구역 호반 서밋, 15구역 센테베르, 16구역 아크포르 자이위브, 그리고 한진 해모로이언 아파트가 수혜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거주인 제 기준에서는 광명 뉴타운 북부도 충분히 수혜 GTX-D 노선은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단계인데 여러 단계를 거칠수록 완공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어서 향후 15년까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코스는 주변 아파트 단지와 학교들입니다. 광역조감도를 보면 9구역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가까운 위치에 초중고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요. 스피돔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의 반대편에 정문이 있어요. 맞은편으로는 광남중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지나쳐서 쭉 걸어가 볼게요. 도색을 시작한 19역 후반 서밋을 지나서 좌측으로 걷다 보면 광남중학교 옆으로 아까 지나온 광일초등학교가 나오고요. 맞은편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제1풍경제와 현진 에버비를 지나서 월드메르디안 끝까지 왔어요. 이 옆에 이제 서초가 있거든요. 광명 서초등학교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서초등학교입니다. 얼마 안 걸었는데 노초등학교가 바로 나와요. 지금 저기 펜스 쳐져 있는 곳이 9구역입니다. 서초등학교랑 엄청 가깝죠? 그리고 9구역에 인접한 공원이 하나 더 있어요. 서초등학교 옆에 있는 너부대 근린공원이라는 곳인데 그쪽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광명 7구역입니다. 7구역을 지나서 광명 사거리로 나갈 거예요. 골목골목은 이렇게 언덕이에요. 저 너머로 9구역 펜스가 보이네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근데 이름 되게 멋있게 잘 짓지 않았어요? 아, 이름 되게 멋있게 잘 졌는데
약자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광세나 시그니처는 광로치 이게 잘 안 붙어. 뭐라고 부르려나? 그냥 롯데캐슬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롯데캐슬 하겠죠. 굳이 광로시라고 할까? 지금 9구역 옆에 광명 7구역이에요. 공공재개발로 계획을 하다가 아직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